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 나이프에서 정세용 역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최덕희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네, 서영주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한현호 역을 맡은 박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이퍼 나이프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작품 공개를 기념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이퍼나이프 뇌 구조 토크인데요. 여러분들 캐릭터 머릿속에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Let's get it! 저부터 할게요. 저에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덕희와 이 뇌 수술이 체육의 가장 큰 실망이네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망이에요, 실망. 이 서실장과 현석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강아지. 네, 강아지한테 밀려서. 여기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일단은 덕희는 세욱이에게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이제 흐르게 해주는 이 스트레스. 선생님을 가장 제가 존경했었지만 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저를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셔서 저는 섀도우 닥터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6년 만에 만나서 세욱이의 그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시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이 시리즈가 네, 시작이 됩니다. 세욱이는 뭐 뇌를 사랑하고 수술을 사랑하는 네, 그런 의사이고요. 자기애가 강해요. 그래서 뭐 또 타인을 통해서도 자기애를 확인하고 여러모로 이제 어린애 같은 이기심을 아주 기저에 장착한 네, 그런 친구입니다. 인간보다 강아지들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이 그 인간은 현호와 영주. 그래도 존경하는 현호 선생님이고 됐고. 또 예 아무튼 네 서실장은 그래도 포함된 게 어디예요? 키링 같은 네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강아지들을 인간보다 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아지보다 못했구나. 아니 그런 뜻은 오늘부터 사료를 먹겠습니다. 세욱이는 충동적인 네 그런 어떤 돌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세욱이가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 이 수술을 하는 이 행위일 거라 아마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서도 섀도우 닥터로서 불법 수술장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손발을 못 끼면 아마 세욱이는 본인이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신경외과 의사고 그래서 수술실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수술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욱이가 나타나면서 제 삶이 크게 바뀝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어서 이 최덕희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수술방만 관심 있고 수술만 관심 있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옥을 의료계에서 발 못 디디게 내치면서 개인적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시점에서 세옥이에게 가르칠 게 뭐냐. 한 번도 실패를 안 한 세옥에게 실패를 가르쳐줘.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가 되니까 실패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최덕희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성도 없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손을 닦아야 되고 깔끔하십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람. 곁도 내주지 않는 사람. 그런 곁을 세욱이가 아주 열심히 파고듭니다. 파고든 것도 있고 제 눈에 팍 띄었죠. 처음으로. 그래서- 얘가 없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신상의 변화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치세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계속 싸워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만 가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수술방에서 살고 죽는 것. 죽어도 수술방에서 죽고 싶어하고 거기서의 삶도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최덕희가 여기 말 가르구나. 왜 편한데? 내성적이죠. 내성적이죠.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움이 좀 많으죠.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맙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내성적까지. 뭐 이런 제자가 다 있어.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도 있고 어떤 감정도 감정이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도 있어요. 그 심리전이 좀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좀 마음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아마 덕희에게 이입을 하실지 세욱에게 이입을 하실지 그거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저희 둘이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 대립을 이어나가는지 또 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데 당신이 마음에 내 것도 해줘. 내 것도 해줘. 아 죄송해요. 내 것도 해줘. 잘하네. 아니, 죄송해요. 잘해. 내 것도 해줘. 저는 제 뇌구조를 보여드리자면요. 너답게 궁금해. 썼다. 근데 사실 서 실장의 머릿속에는 아가씨로 좀 가득 차 있는 제일 가장 큰 부분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가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온 신경과 집중도 사실 아가씨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가씨가 없는 삶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서 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가씨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가 이제 좀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가씨한테. 그래서 뭐 세옥의 그런 어떠한 천재적인 모습들, 의사로서 되게 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어떤 잔인한 순간들, 그럴 때는 좀 이제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 주변 인물들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신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분들 아가씨한테 이렇게 어깨너머로 듣던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현호쌤 정말 사랑한다고 이제 와서 말씀드리고 싶고 너 프로미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3마리거든요. 그 친구들도 참 아직까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참 기특하네요. 온통 세욱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삶을 다시 살게 해주고 또 이 친구가 세욱한테는 또 어리다 보니까 삶의 시련을 또 제가 몸소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서 네, 서 실장이 또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삼자가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썩 기분이 나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 편집해 보니까 좀 짜증내는데. 그래요? 연기하네. 이씨. 이씨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우선은 뭐 세옥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좀 그렇고 선생님 원래 불러야 될지 않아? 근데 왜 아가씨가 됐을까요? 서 실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있거든요, 장면에서. 근데 아가씨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네가 만들어야지. 양반 가문이라. 아니 안 그래도 왜 아가씨라고 불렀을까? 사실 아가씨라는 아저씨. 그런 호칭을 부르기가 뭐 찬영이 나이 때도 그렇고 사실 막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욱이가 시켰을 것 같아요. 네, 세욱이가 왜죠? 그것마저도. 왜요? 네. 왜? 세욱이가 그냥 뭐라고 부를까요 하면서 아마 우물쭈물 대고 있는 서 실장한테 뭐 알아서 부르든지라고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세욱이가 어느 부분 그 서 실장을 굉장히 놀리는 그런 또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번 그러면 뭐 아가씨라고 아저씨래 아가씨라고 좀 아재 감성 있어요 세욱이. 그래서 입에도 좀 잘 감기는 것 같아요. 아가씨라고. 익숙해졌지만이 네. 재밌어요, 아가씨.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서 실장과는 서 실장이 세욱한테 간택당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얘는 내가 이용해야겠다, 뭐 써먹어야겠다 내지는 그런 마음으로 미안하지만 하수인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아마 세욱이 입장에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머슴, 처음에 머슴. 되게 잘해줬어요. 첫 만남 맞아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머슴처럼 네.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가씨로. 네, 그래서 서실장 서영주라는 캐릭터는 세욱에게 간택당한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할까? 100점 만점이요? 100점. 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맞는 부분에는 50점을 주고 싶은데 이제 안 맞는 그런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분에서 50점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0점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150점. 150점으로. 300점 만점에. 예. 한현우 현우 기대됩니다. 새우가 가장 많이 다니고 수술도 하러 다니면서 거기에 밤도둑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둘이 많이 웃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밤도둑도 아니고 맨날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둘이 그 대사 때문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밤도둑이라는 얘기가 새우의 지금 처지와 환경과 그걸 나타내 주는 건데 그만큼 수술에 미쳐 있는 사람인데 정상적인 곳에서 수술 못 하니까 이제 밤에 불법 수술을 저와 서영주 씨와 함께 이제 다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존경과 안타까움이라는 말 이게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세옥을 도와주고 세옥과 같이 다니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저 속에서 있는 이 한현호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이거든요. 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그냥 바친 인물이라 세옥도 저와 같은 인물이라고 존경심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의사로서 면허를 잃고 밝은 데서 수술을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세옥을 너무 돕고 싶고 또 그 수술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존경심을 표했지만 또 큰 게 또 옵니다. 보시면 또 그거 말고도 무서운 것들이 있으니까 세옥의 어떤 실체적인 모습을 한현우만 끝까지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점은 돈, 그 돈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 덕희와 세옥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둘이 또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면서 어찌할 바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는 또 이제 환자들 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한현호의 마음이 또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링. 저는 우선 이 캐릭터를 봤을 때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삶을 영유해 가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돌보는 게 난 대단한 의사야. 이 사람들 지켜야 될 게 아니라 한현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주어진 삶, 운명 그냥 뚜벅뚜벅 그냥 내 삶을 계속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였거든요. 리딩. 세욱과 덕희는 저는 좋은 의사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실력 있는 의사지 좋은 의사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세욱이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표본이 저는 한현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아마 현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서는 세욱이가 덕희 선생님은 존경했던 분이고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는 현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의사라는 표현은 제 대사에도 있어요. 당신 좋은 의사고 난 실력 있는 의사. 난 당신같이 좋은 의사 못 돼. 저는 되게 뇌 수술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대했는데 동선이 짧아요. 그래서 좋아하셨잖아요. 되게 섬세해요. 너무 섬세해서 거의 이름이 없어요. 이게 꼬매는 것도 없고요. 워낙 섬세한 수술이라서 현미경으로 그래서 제 손을 보시면 두꺼워서 이 섬세함과 좀 떨어지잖아요. 이 클로즈업은 사실 그 신경외과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예. 박은미 씨는 이 손 대역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했고요.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한 클로즈업이거든요.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 저희가 전문적인 전문적인 거라서 이게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과감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인내심이 정말 필요하고 그 손 실수 하나하나에 그 사람이 살고 죽고 또 어떻게 또 그 뭐 기능을 상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몇 그래서, 시간 한다고. 정말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된대요. 제가 이제 선배님 옆에서 종알종알 대면서 네, 열심히 그 공백을 채워가면서 또 선배님이 또 저를 잘 또 들어주시고 또 잘 받아주셔서 저는 즐겁게 수술 장면들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저희 캐릭터들의 뇌구조가 되게 잘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배우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뇌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캐릭터와 작품에 더 애착이 생기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서 각 캐릭터의 생각을 유추해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이 더 궁금해지지 않으시는가요?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이퍼나이프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비니 플러스에서